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소스 원상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시는 GLC 220D 모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220D 디젤 모델과 그다음 300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먼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탑재한 디젤 모델, 그 다음에 가솔린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GLC 하면 GLC는 글로벌 시장에서 벤츠의 SUV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이죠. GLC C클래스 SUV라는 이름과 맞게 전 세계 다양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벤츠의 SUV 모델들을 구매하고 싶다 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차량이 이 GLC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풀 모델 체인지 모델인데요. 하지만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내로 보면은 다양한 변화된 실내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외관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죠.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면부 그릴의 디자인과 헤드램프 디자인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 일체형된 이러한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아방가르드 디자인 트림이 적용됐기 때문에 전면부에 좀 크롬이 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범퍼 하단부에도 이렇게 크롬 장식들이 많이 좀 들어간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이제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235 폭을 가지고 있는 19인치 휠과 함께 SUV 모델답게 이 측면에 발판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발판의 기능을 하기에는 좀 좁긴 합니다만, 발판 역할도 하겠지만 공력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220D 모델은 공력 성능이 0.29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사실 산타페와 동일한 수치긴 하죠. 벤츠의 차량들은 조금 동글동글한 이러한 곡선이 강조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산타페가 이렇게 각진 형태로 새롭게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GLC와 같은 이 공력 개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산타페가 조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요즘에 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플러그 타입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플러그 타입으로 변경을 시키면서 기존의 A필러에 이렇게 장착되어 있을 때보다 좀 더 공격 성능이 좋아지는 특징도 보여주고 있죠. 차량의 측면 글라스에도 이렇게 크롬 장식들이 들어가 있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가 괜찮습니다. 복합 연비 14.1, 도심은 13.3, 고속도로 15.4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량의 후면으로 오면은 좀 더 얄쌍해진 이러한 크기 형태의 리어 램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들은 이렇게 GLC 220D라는 로고가 이 리어 램프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도 크롬 장식이 더해진 이 리어 범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크 배기구입니다.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적재 공간을 한번 보면은 적재 공간은 기존 모델보다 70L가 늘어난 620L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도 전장이 5cm 정도 대략 늘어났고 휠 베이스가 15mm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제 적재 공간이라든지 2열의 승객 공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도 있네요. 2열 쪽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접히고요. 이게 펴는 것은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는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안에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짐 가림막, 러기지 네트도 이렇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요. 수납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이쪽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바구니 같은 것들도, 그다음에 타이어 수리 킷도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더 좀 반가운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입구 크기도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요.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기에 좀 편리해 보입니다. 자,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디젤 모드이다 보니까 차량 외부에서 들으면 약간 이 아이들링 음이 좀 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 들어가면 확 줄어드는데요. 일단은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진 인테리어가 정말 눈에 띕니다. 현재 판매 중인 C클래스와도 같은 실내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의 차이는 없긴 하지만 조금 위아래로 늘려놓은 느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차량 측면부에 시트를 조절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크롬 소재가 더해진 이런 도어 트림들도 눈에 띄고요. 네, 운전석에 앉아보면은 아방가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3스포크 휠이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버튼류들은 모두 다 터치 버튼이고요. 정형식 터치 버튼으로 좀 조작이 가능하고요. 볼륨 버튼도 이렇게 슬라이딩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운전 중에 조금 미세하게 이 볼륨을 조절하기에는 이렇게 터치 버튼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누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 마련되고 있고, 이러한 메뉴들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주로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조작하는 버튼이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 상의 정보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의 디자인도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바꿀 수가
수가 있고요. GLC의 특징 중에, 실내 공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송풍구 디자인입니다. 송풍구 디자인이 뭐 메르세데스벤츠의 다른 차량들도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흡사 이제 비행기 터빈 같은 이러한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차량들의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키는 실내 디자인 요소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조작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딸깍딸깍하는 이러한 조작감이 굉장히 좀 경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메뉴도 요즘에 벤츠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형 대화면에 인포테인먼트 화면 터치 디스플레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제로레이어 소개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최대한 많은 기능들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제로레이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설명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실제로 뭐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도 없고요. 특히나 이제 운전석에서의 거리가 가까워서 손을 뻗어서 터치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물리 버튼을 조작하기 좀 운전 중에 편리하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뭐 시대의 변화 피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차량 설정 메뉴로 가보면 다양한 기능들, 주행 보조 시스템과 라이트 기능들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메뉴로 가보면은 차량의 각 바퀴에 전해지는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엔진 출력, 그 다음에 기울기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줘서요. 뭐 포매틱 4륜구동 차량인 만큼 이렇게 오프로드에서의 좀 편리성이 있는 기능들도 함께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고요. 이 어라운드 뷰만큼은 이 벤츠가 정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차량의 주변을 정말 깔끔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통해서 이렇게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들도 상당히 좀 깔끔하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인디비주얼, 뭐 에코, 그 다음에 컴포트 이러한 모드들, 그 다음에 오프로드 모드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지문인식 버튼이고요. 볼륨 조절은 이쪽에서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C타입 포트 하나 마련되어 있고, 이쪽 아래쪽 센터 콘솔 하부가 이제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문이 그래도 비교적 덜 묻어나는 하이그로시 소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만 봐도 이 대시보드 쪽 아래쪽의 재질도 굉장히 손으로 만져봤을 때 부드러운 이 재질의 뭐 나무 같은, 흡사 나무 같은 이런 소재들도 덧대어져 있어서요. 다양한 가죽, 그 다음에 플라스틱, 뭐 흡사 나무 같은 이런 소재들이 좀 더 레이어를 이루면서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실내 조명들도 이렇게 도어 트림과 조수석 앞쪽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시트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앞뒤로 각도가 조절되는 이런 헤드레스트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용감도 굉장히 좋고 착자감이 좋은 시트를 마련하고 있고요. 역시나 시트는 이 도어 트림에 있는 이 레버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간도 휠 베이스가 한 15mm가 늘어났거든요. 이런 분들은 확실히 2열 공간을 넓히는데 사용이 됐겠고, 그 전에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등받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안쪽으로 휘어 있죠. 그래서 이 2열의 무릎 공간을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앉았을 때의 무릎 공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륜구동 모델에서 구동축이 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2명이 앉기에 좀 적합해 보이고요. 시트에 열선 기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터치 버튼으로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는 특별히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거든요. 시트는 이제 4대 2대4로 폴딩되는 이런 2열 시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면 이 썬루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이 슬라이딩 버튼을 통해서 이 커버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2열까지, 2열 위쪽까지 아주 넓게 열리는 이 썬루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개방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가 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파노라믹 썬루프의 넓은 경치는 좀 구경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열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슬라이딩으로 여는 버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물리 버튼이 개인적으로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추세는 벤츠는 이러한 슬라이딩 버튼을 다른 차량에도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GLC 220D 포매틱 차량의 주행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출력은 4기통 디젤 엔진이고요. 197마력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300 가솔린 모델도 판매되고 있는데 그 모델보다도 오히려 토크는 조금 더 높습니다. 출력에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출력은 훨씬 낮긴 하지만요. 4기통 디젤 엔진과 이 9단 변속기의 조합인데요.
이 연비는 확실히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4를 넘는 수치를 보여주는 연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탈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벤츠 하면은 디젤 엔진도 뭐 진동이나 소음은 실내에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속할 때 아이들링 소음은, 가속할 때 엔진음은 뭐 실내로 좀 들어오긴 하지만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딱히 이 엔진이 디젤 엔진인지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엔진 룸에서 객실로 올라오는 소음들도 잘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숙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아쉬운 점은요, 좀 4기통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힘이 붙인다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그런 출력을 이렇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여서 정속 주행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지만요, 뭐 시내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는 초반에 RPM 회전수가 올라가면서 어떤 형태냐면은 우웅 우웅 하는, 이게 초반에 즉각적으로 이제 변속기와 엔진이 연결됐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이렇게 텀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디젤 엔진 조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디젤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 벤츠의 디젤 엔진은 여전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동력 성능 뿐만 아니라 뭐 차음이라든지 뭐 진동 방지 이런 것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여타 우리가 생각하는 디젤과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뭐 전기차 시대도 다가오는 만큼 또 가솔린 엔진의 이 깔끔한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당연히 효율성 생각하신다면 디젤 엔진이 정답인 것 같고요. 뭐 벤츠 말씀드렸다시피 벤츠의 디젤 엔진은 비교적 아주 좋은 정숙성, 그 다음에 진동 저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승차감 역시 기존에 이제 풀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서스펜션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더 개선됐다, 좋아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타봐도 이전 모델보다 확실히 좀 더 차분해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GLC를 뭐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 BMW X3라든지 Q5 같은 차량들과 아무래도 좀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요, 확실히 BMW의 SUV들은 좀 스파르타한 이미지, 좀 스포티하고 노면을 꽉 쥐고 달리는 이런 주행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벤츠와 아우디가 조금은 더 비슷한 성격의 SUV들을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벤츠 쪽이 조금은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런 주행 질감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모델부터 그러한 특성들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고요. 하지만 기존 모델들보다 이번에 새롭게 풀모델 체인지된 모델은 조금은 더 안정감 있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좌우로를 대단히 억제하고 있는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차량의 움직임이 허용된다는 느낌은 뭐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한 템포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살짝 조향했을 때 차량이 한 템포 늦게 이제 움직인다는 이러한 느낌, 위아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받긴 하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허둥대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무게중심이 부드럽게 좌우로 이동한다는 느낌, 이런 것을 딱 받게 됩니다. 상위 모델에서 뭐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이 벤츠 SUV를 타보셨다면 그 느낌을 잊지는 못하실 텐데요, 하지만 GLC는 뭐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은 이 서스펜션 세팅, 그런 기존 모델보다도 더 다듬어진 서스펜션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변화점, 개선점이 확실히 좀 갖추게 된 것 같고요. 차량의 스타일 때문인지 전방 유리가 그렇게 위아래 높이가 이렇게 넓다라는 느낌, 뭐 전방 시야가 탁월하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플러그 타입으로 바뀐 이 사이드 미러 때문인지 이 측면에 시야를 확보하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고요. 특히나 뭐 차량을 천천히 운행할 때는 이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도움을 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 굉장히 편리한 점이요, 바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이 전체적인 화면 크기가 운전자가 느끼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이 지금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의 이 폰만큼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큰 화면으로 속도라든지 다양한 주행 정보들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자가 굳이 막 시선을 막 바꾸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도 확인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상에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살짝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리도 가깝고 팔을 쭉 펴지 않은 상태에서 다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좀 장점을 가지고도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출시된 GLC의 가격은 7천만 원대인데 가솔린 모델과 거의 가격차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뭐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 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차가 좀 크게 나기도 하기 때문에요. 운영비 측면이나 가성비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이 GLC 디젤 모델 220D 모델도 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젤 모델이라고 사실 너무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디젤은 점차 지금 퇴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독일 프리미엄 3사의 디젤 엔진들은 굉장히 그래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GLC는 풀모델 체인지긴 하지만 뭐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실내의 디자인, 실내 구성이 크게 바뀌면서 사용 편의성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 굉장히 좀 첨단된 이미지,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독일 제조사들이 조금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 상황이긴 한데 뭐 폭스바겐 같이 양산 브랜드들은 여러 가지 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GLC 같은 많이 팔리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좀 큰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으로의 변화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는 뭐 아무래도 지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젤 엔진의 차량에 대한 변화의 폭이 뭐 적을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뭐 벤츠 GLC는 이 정도 가격대의 프리미엄 SUV들 가운데서는 좋은 상품성 구성을 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X3나 Q5와 비교해 보신다면 사실 좀 성격의 차이가 좀 큰 차량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